이번 학기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코딩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목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창의적 사고와 코딩이라는 단어를 각각 나눠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의적 사고란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부턴가 창의적 사고라든가 창의력 또는 창의성, 창조경제 등과 같은 단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창의적 사고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의력 시크릿이라는 책에 따르면 창의성, 즉 크리에이티비티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쓴 창의성의 열쇠를 찾아서 라는 책에서는 창의성을 한 분야에서 일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물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으로 유명하신 저자분이죠. 다음으로 창의성을 타고나다라는 책에서는 창의성은 인간 모두의 타고난 본능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은 창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이 시간에 인용하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좀 더 찾아보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는 창의성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의적 사고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질문과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의 필요성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창의적 사고란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문제와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더 좋은 정의가 많이 있겠죠. 또 여러분도 더 좋은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란 어떤 한 단어 또는 한 분야에 국한해서 정답을 제한하지 않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힘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일상생활에 잘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창의적 사고를 넘어서게 되면 내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공감의 능력이 확대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차차 배우게 될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적정기술, 공정무역,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등의 개념에 대해서 참고 영상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이 개념들에 대해서 추가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창의적 사고와 코딩이라는 과목에서 코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창의적 사고와 코딩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딩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딩을 배우는 것이 우리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딩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문부과학성 토모토 노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가르치는 컴퓨터 사이언스다 라고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니까 아마도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 또는 컴퓨터와 관련한 회사원들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딩은 컴퓨터 전문가만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에서 코딩은 컴퓨터 산업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업 분야에 적용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언어와 컴퓨터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언어와 컴퓨터의 언어를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코딩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 중간 언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딩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글자 코딩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코딩에 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코딩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딩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배워볼 만하며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코딩의 결과물을 이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 판매기에서 원하는 물건 또는 음식이나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구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했을 때 그 과정을 인식하고 결과물을 내보내주는 것이 자동 판매기의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은 바로 코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엘리베이터도 코딩의 결과물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자동문도 코딩의 결과물입니다. 가장 코딩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농업에서도 자동화 설비를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을 하며 CCTV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팜 시스템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며 미래의 농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팜 역시 코딩의 결과물입니다. 다만 이 코딩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고 의무화되면서 코딩을 배우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죠. 초등학교 의무화를 넘어서 이제 코딩과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코딩 유치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800만 원짜리 코딩 캠프도 등장하여 코딩 조기 교육의 이상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딩을 꼭 배워야 한다는 당위성의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확산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딩 교육이 점차 의무화되고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 현상이 단지 지나가는 열풍인가 아니면 장기간 지속될 메가트렌드인가 라는 내용의 토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